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FX가 외환이나 선물인데 FX가 과연 업으로 매일 개인이 사업으로 접근이 가능하냐? 그 어떤 사업이라고 벌리면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많죠. 뭐 사무실이라든지 각종 집기류라든지 아니면 인허가라든지 굉장히 그 부대 그게 부가 되는 일들 갖춰야 될 조건들이 많죠. 그래서 과연 하루 유동 금액이 3조 달러 이상 되는 이런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접근해야 비즈니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런 데서 시간이 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시간 동안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든 어느 시간 차트든 차트를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죠.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어떤 뭐 이평선을 넣는다든지 볼린저 밴드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나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그 플랫폼 속에 이 차트를 가둬두고 보조지표도 집어넣고 해서 거기서 내 스스로가 판단의 용이성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빨리 잡거나 아니면 미처 늦게 열었을 경우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자, 과연 그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제 나름의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일단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요 지금 파란 선 있죠? 이 파란 세로로 된 선이 09시 000 이래가지고 거의 도쿄나 물론 뭐 그 호주부터 이렇게 그 경도가 바뀌어가면서 도쿄 시장이 열리고 도쿄 시장과 같은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도 같은 시간대에 외환 시장이 개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2시나 좀 넘어가면서 중동 시장은 넘어가죠. 중동을 넘어가면서 바레인이라든지 또 3시 반이나 4시쯤 되면은 뭐 프랑크푸르트 독일, 그리고 5시쯤 넘어가면은 뭐 런던, 그죠? 장이 시작되죠. 런던 장이 상당히 크죠. 또 9시 넘어가면은 이제 NI 시장, 그죠? 뉴욕장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뉴욕장이 마감되는 5시쯤, 5시나 6시쯤 되면 또 이제 그 아시아시선의 시작이 열리는, 그래서 되게 한시선이 8시간 정도 간다. 그죠? 지금 여기가 요 파란 수직선이 9시, 10시, 11시, 12시, 그죠? 1시, 2시, 3시, 3시, 또 4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루를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가 하루겠죠, 그죠? 여기까지 잘 많이 안 움직이는 여기까지도 하루단 말이죠. 그 동안에 아시아시선이 저물고 그 프랑크푸르트 시장이 열리는 4시 이후부터
변동성이 많아지죠. 방향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9시 한국 시간으로 9시쯤 넘어가면 뉴욕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방향의 변동성. 자, 토탈적으로 이야기하면 런던 시장과 뉴욕 시장이 중첩되는, 그죠? 중첩이 되는 9시부터 새벽 1시 정도, 0시도 괜찮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왜 하락을 할 것 같으면서 상승을 하느냐라는 것은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에 9시에서 9시 반, 10시, 11시, 심지어 새벽에 발표되는 것도 있어요. 새벽 3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발표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그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길게 이어지다가 아시아시에서 넘으면서 전날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움직이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자 아시아시아선에서 그럼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좋느냐, 그죠? 아시아시아선의 저점,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열리는 적어도 내가 아니면 개인들이 차트를 여는 시간, 그러니까 이 차트를 여는 시간이 4시 이후에 여느냐, 5시 이후에 여느냐, 또 9시 이후에 여느냐. 물론 뉴욕장이 열리기 전에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열어서 차트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 기본 전수있는 전략을 짜둬야 되겠죠. 거래 전략을. 그럼 그렇게 해서 또 런던시에서이 5시부터 물론 여기서 보면 4시 반이 한국 시간이에요. 4시 반, 4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떤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제대로 움직여서 5시 반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심화되다가, 그죠? 또 런던장이 열리면서 같이 열리면서 변동성이 런던장 쪽으로 이제 뉴욕장이 열리기 전에 런던이나 독일에서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 이거는 유로하고 달러이기 때문에 그 런던 세션에서는 독일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상당히 좀 등락을 거듭하게 되죠. 그러면서 뉴욕으로 넘어가서 뉴욕이 발표되는 시간이 9시에서 9시 반, 9시 반부터 11시까지도 있고 그 발표되는 것들이 시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지금 차트는 내 단위라서 5분 차트입니다. 5분 차트라서 자, 여러분들이 5분 차트에서 아시아시선의 저점, 그죠? 이 저점에서 이 저점을 이렇게 해두는 거죠.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그어두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차트를 여는 시간이 아침부터 열지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아시아시선은 그렇게 되게 그렇게 안 움직여요. 움직임의 폭이 몇 핍 안 되죠. 지금 이 그리드 하나가 5핍입니다. 5핍. 그리드 하나가, 이 그리드 하나씩 5핍인 것 같으면은, 아시아 시선이 저점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25핍, 28핍, 한 30핍이죠. 그죠? 이렇게 움직인 4시간, 5시간, 심지어 6시간 동안 움직이는 게 30핍 정도 움직였다고 치면, 단 1시간 만에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2시간 만에 다시 또 회복돼 올라가고 또 약 한 2시간 만에 다시 무너뜨리고 그 이후로 방향성이 한 곳으로 집중돼서 움직이는 그런 행태거든요. 자,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둬야 되느냐? 전술이죠, 전략보다는. 자, 이렇게 아시아시선에 이렇게 선을 그어두고 또 저점을 그어두죠. 그 다음에 최고점을 이렇게 그어두는 거죠. 이렇게
그어두다 보면 이것을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죠. 박스권이 그런데 30핍이 넘으면 박스권이 좀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자리, 이렇게 저점의 자리,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뚝처럼 튀어나온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선을 그어 두는 거죠. 이렇게 생겼으면. 자, 이렇게 생겼으면 선을 그어 두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 두다 보면, 그죠?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집니까? 맞습니까? 예, 또, 주체대를 만든다는 거죠. 제가, 플랫폼을 만든다 그랬죠. 개인이 뭐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판단의 용이성을 구하기 위해서, 판단의 용이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둔다. 그죠?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나면,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나면 뭔가 보이죠? 보인다는 게 어떻습니까? 3시 15분, 4시 반 되면 많이 움직이죠. 5분 찼더라도. 그러면서, 이 부분이, 자, 요 부분은 별다르게 설명을, 초지대를 꺼놨기 때문에, 별다르게 설명을 하기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야 하냐 하면, 이렇게, 지지, 또, 이렇게 지지.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저항을 받던 자리가 여기 오면 어때요? 지지로 바뀌죠. 근데 이 추세대 속에서 이것들이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 지지를 하락해 버리죠. 예. 4시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55분. 그렇죠? 4시 40분에서 5시 사이에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죠. 그러면 이 야가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졌느냐? 아시아시아선의 저점에서 지지를 받죠. 근데 이런 건 왜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엘더 박사 책에 보면 엘더 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목장에 소떼들이 울타리를 쳐 뒀지만 풀을 먹기 위해서 울타리 사이로 그러니까 입을 비추지 내미는 그죠? 그런 형태다. 그런 형태에서 이런 것을 매번 정확하게 탁 다이자마자 뭘 어떻게 모션을 취한다는 것은 그럴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소들이 들이밀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힘이 이렇게 하락으로 치우치면서 더 하락되어져 갈 때 여러분들이 요 봉만 보시면 또르르 해서 말려 올라갔죠. 말려 올라갔는데 그럼 다시 이것이 아까 논리대로 이 추세에 대해서 이 지지들의 말뛰기가 다음에는 저항으로 작용해서 다시 내려가는 때 이 부분들이 두 번째 같은 지지를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5시 넘어가면서 방향이 바뀌어져 가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로 관찰할 때 해야 될 게 자, 여기가 저점이고 그죠?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죠. 아시아선이 지나면서 지지선 또 저항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추세의 선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데 위에 저항선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저항선을 뚫은 것좀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뉴욕셔선이 또 시작되면서 다시 또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5분 차트가 5분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그리드 하나가 OPP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약 20에서 25pb 10분 사이에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향을 정할 때 나는 이럴 때 매수할 거야. 나는 이럴 때 매도할 거야. 이렇게 이제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하는 차트는 어디서 봐야 되느냐? 적어도 데일리 이상의 차트에서 확인한다. 그죠? 그리고 그 어떤 방향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는 상승으로 갈 때 바이를 칠 거야. 정확하게 상승세가 실렸으니 바이를 칠 거야 라고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이 지점까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한번 하락 지지, 두 번 지지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바이로 진입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가 또 내려가면 다음에 또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되게 여기다가 바이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전 고점이 여기니까 이걸 뚫으면 바이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바이 하고 나면 어때요? 9시 이 시장이 9시 뉴욕장이 열리면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방향이 100%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떤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아시아시아선에서 어떤 박스권 중요한 지점, 지지로 작용하는 지점, 또 저항으로 작용하는 지점을 면밀하게 세워두었다가 그 시간에 와서 그 지점에 도달할 때 일단 승부를 거는 거죠. 자, 다음. 매번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루 동안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자 9시 아시아시선이 시작합니다. 아시아 시작하는데 전 고점을 이렇게 의식을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아시아시선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시아시선의 고점은 여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또 아시아시선의 저점은 요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아시아시선이 안 움직이다가 아시아시선이 움직이면서 하락을 한 거예요. 하락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항을 받죠. 지지선에서 저항을 받을 때 또 시간이 오후 내가 차트를 2시, 3시에 열었다. 이렇게 저항이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저항. 그러면서 아시아시선에서 이렇게 바뀌져 나가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바뀌져 나가는데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표현하셔도 되고 또 이 아시아시선의 최저점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두고 난 다음에 자 3시 오후 3시 5분이죠. 또 4시 반 아시아시선에서 런던 세선으로 프랑크푸르트를 지나면서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할 때, 자, 잘 보시면, 이걸 뚫고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건 상승을 못 했거든요. 그죠? 못 했는데, 왜냐면 이 어떤 가격대들의 움직임,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저항선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지를 받던 자리까지 가진다는 얘기죠. 다시 반등을 하게 됐죠.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 3시 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다시 25분 되니까 다시 올라간다. 근데 이래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럴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 저점이 전날에 두 번이나 지지를 받던 점이 이 세 번째 지지를 받는다. 나 이때 바이 할 거야. 라고 승부를 거는 거죠. 여기서 더 내려가 버리면 스톱을 설정해서 손해 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바이 했는데 방향에 맞는 것 같으면 쭉 가는 거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거나 아시아시선은 이제는 무시되겠죠.
왜냐면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일 때 피보나치 비율을 꺼본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야가 얼마나 대들mal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지죠. 나와진다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럴 때 그렇게 거래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럴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두시면, 그죠? 61.8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예요. 32.8이든. 자, 이걸 다르게 하면 다르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61.8에 되죠. 61.8에 대해서 상승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행태냐 하면 이렇게 조정, 그죠? 돌파, 조정, 다음에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 부분들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이만큼 간다. 맞습니까?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것이 뉴욕 캐슨이 열리면서 한껏 밀어 올린다는 얘기죠. 예, 요런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왔을 때, 그렇게 진입을 한다. 그런데 내가 차트를 열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락을 시작하면, 이 끝이 어딘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돌파, 조정 돌파다. 그건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런 패턴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파를 하면 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른 패턴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자,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치죠. 조정 구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다시 그만큼 상승을 한다 이 말이겠죠. 이것을 AB는 CD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요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 줄을 꺼둔다 그랬죠. 꺼두면 판단하기 용이성이 있다 그랬죠. 예. 이렇게 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물론 뭐 세 번, 네 번째는 꼭 올라간다는 보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네 번째 정도 되면은 올라가진다. 그죠? 요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그 귤기를 요거하고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귤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 더 내려가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항상 100% 정답은 없다. 하지만 이런 패턴적일 것이다. 그럼 나는 어디서 승부를 건다. 이럴 때 돌파할 때 승부를 건다. 그것도 믿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럼 다음 시점 어떤 게 여기 정고점이죠, 그죠? 이렇게. 근데 저항을 받습니까? 뭐 그냥 튀죠. 예, 이럴 때는 뉴스라든지 중요한 그런 경제 뉴스가 발표될 때는 어김없이 가던 방향을 그대로 가지는 경우가 허다해진다. 자, 다음에 이건 일요일이라서 그 변동이 없었죠. 다음에 또 아시아세선이 이렇게 생길 때 또 고점끼리 또 저점끼리 이렇게 연결해 주죠. 이렇게 연결되면 아시아세선이 지나면서 드르륵 내려갔다가 드르륵 또 그 프랑크푸르트 그거 하면서 또 하락을 하죠. 올라갔다가 그럼 이 아시아세선의 이 박스권이 아랫부분이 저항으로 작용하죠, 그죠? 예. 또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또 지지로 작용하죠, 그죠? 이렇게 박스권이 다시 형성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진입할 거야, 그죠?
프랑크푸르트 시간 4시 35분. 근데 열고 보니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어때요? 과연 내가 따라 들어갈 수 있냐? 못 따라 들어가죠. 그래서 이 꼭지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꼭지점이. 그러고 난 다음에 피보나치 이 비율을 쓴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럼 어때요? 50분에서 맞고 다 올라가는데 이 비율도 여러분들이 이 비율도 비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50%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이 비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비율이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 높이보다 요만 공간 있죠. 요 공간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으로 잡았을 때 이게 50이 된 반면에 그죠? 50에서 올라가는데 요 공간은 얼마냐 하면은 78.6이 된다든지 그죠? 아니면 88.6의 높이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락을 열심히 한다. 하락을 열심히 주구장창한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패턴입니다. 패턴. 어떻습니까? 패턴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책이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 한 1년, 2년 전에 원서를 그대로 한역에서 번역한 게 있어요. 그 번역한 책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이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으로 잡았을 때 그럼 야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78.6이라든지 아니면 88.6까지 벽이 안 올라간다. 그러다 쏟아지면은 이렇게 내려간다. 이 내려가는데 이 패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죠? 마찬가지죠. M자 패턴은 아니면서도 M자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두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자, 이 부분은 또 아시아 실선이 시작되면서 하락했죠. 하락하는데 박스권만 만들고 이렇게 박스권만 만들고 그죠? 박스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박스권을 만들어서 아시아에서 이건 덜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짧게 좀 더 하나 더 꺼 놓으면 해서 좀 더 판단이 용해져요. 왜냐면 전날에 의미 있는 지점 이걸 더 땡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뭔가 전날에 의미 있는 지점들에서 저항을 쭉 받아왔다, 그죠? 쭉 받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캔들이 생긴 행태도 가끔씩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아시아 실선의 전 저점이 여기고, 그런데 잘 안 움직이다가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 이만한 공간 있죠.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고, 이 버려졌다가 올라가는 이 공간 때문에 이 공간이 뭐냐면 요 공간이거든요. 요 공간요. 요 공간들. 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요 공간 아주 얇은 박스권 사이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돌파됐다가 위에 더 올라가 있는데 못 올라가지니까 결국은 이 지지가 그대로 저항으로 자기가 하는 모습이다. 그죠? 물론 이 아시아선의 저점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돌파할 때 매도 들어가시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전략이다. 그죠?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번 아시아 재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전날에 의미 있는 지점들이 그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을 상당히 유념해서 봐두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연 아시아 재선에서부터 그런 변화를 쭉 보고 있으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업으로 가능하냐. 그 시간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시든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지 않으면 요즘 뭐 개인이 받는 연봉으로 그 살기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알바를 2개, 3개 뛰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한 20년 전부터 비일비재에 나타나죠. 근데 그런 알바를 뛰는 것을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알바를 뛰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전부터 일본은 30년이라는 것 때문에 30년 전부터 알바만 가지고 그러니까 정규 직장을 안 다니고 알바만 가지고 평생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형태로 변화되어져 가지 않느냐. 있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씩씩거리고 없는 사람들은 좀 더 움켜쥐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발로 뛰느라고 씩씩거리고 다 열심히 씩씩거리지만 달리는 건 똑같아요. 달리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먹거리를 위해서 땀 흘리면서 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이 먹었어. 과잉된 영양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 그런 세상으로 양분화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대안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차트를 쳐다보면서 이 그리드 하나가 움직이는데 5만 원입니다. 5만 원. 5핍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핍이니까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리드 2개까지 가면 10만 원. 3개 가면 15만 원. 자, 15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 6, 30. 30분 만에 15만 원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연구를 할 것인지. 자, 이 15만 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뽐뿌지를 더 하면 한 계약으로 들어갔을 때 15만 원이지. 만약에 여윳돈이 있어서 실력도 있고 여유 자금이 있어서 뻥튀기 좀 하자면 1계약 들어갈 걸 10개를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 25 아니더라도 막 20 정도 하자. 하나, 둘, 셋, 넷. 1계약당 20만 원. 10계약이면 계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지난하더라도 거래의 기술을 배워서 자기 기준을 세워서 자금을 조금씩 축적해 가면서 스킬이 늘어나면 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접근할 것인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자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냥 나는 헐떡거리는 뛸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